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22포인트, 0.55% 하락한 2020.69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3% 내린 621.8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악재와 호재 사이에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좀처럼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이어서 유럽연합과의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미국의 PMI 그리고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더욱더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대로 이 연준이 10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호재로 작용하긴 했지만 이러한 기대감보다는 악재가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친 하루였습니다. 자, 지난 수요일이었죠. 미국의 9월 제조업 PMI가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어서 이 서비스 9월 PMI 지수도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그리고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제 시장은 미국 연준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이 투자 심리를 크게 상승시킬 수는 없는 모양새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에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타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양기미 전문가님 그리고 적풍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오늘장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기미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요. 오르락 내리락 정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요. 9.20원 하락하면서 1,200원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 나가버렸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대형주가 힘을 좀 써줘야 되는 네.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대형주의 갈림길이라는 이번 문구를 좀 정했는데 아무래도 어제 우리 시장이 휴장이었다라는 점에서는 좀 한숨을 돌릴 수가 있었고 엊그제에서 이제 미국장이 급락을 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뭐 중국도 모자라서 이제 EU에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면서 시장 경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러면서 어제는 우리 시장에서 좀 어떻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신이 도왔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나서는 어제 분위기로 보면요. 일단 이제 지금 미국 증시 차트를 잠시 체크를 해드릴 텐데 지금 일봉상에서 다우존스 지수를 보더라도 일봉은 굉장히 불안해요. 하지만 주봉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지금 구간은 고가 부근이거든요. 근데 고가 부근에서 항상 시장 분위기 자체를 굉장히 안 좋게 주도를 하는 모습들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고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분위기에서는 항상 어떠한 카드가 좋지 않은 악재의 카드를 계속 내놓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하루 이틀 정도의 조정폭이 좀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마지막 히든 카드를 금리 인하라는 그래서 연준입을 굉장히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수급 상황들을 보더라도 뭐 기관 매수도 외국인 매수도 크게 보기가 참 어려운 시장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특징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이제 불화수소 성공 그래서 반도체 가동 이런 가장 핫한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생각보다 좀 수급 반영이 좀 더뎠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도 이런 대형주의 지속적인 호재성의 이슈가 주목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환율 안정화도 당연히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미국장의 분위기도 또 좋게
항상 좋게 마감을 해줘야 되겠지만 좋게 마감이 되어줘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의 분위기로서는 또 금요일이라는 점을 좀 감안을 했을 때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시청자분들도 오늘 시장은 한 템포 좀 쉬어가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시고요. 일단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달려볼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저풍 전문의 오늘 코스닥이요. 개인만의 매수세가 들어온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올랐다 내려왔다 올랐다 내려왔다 그냥 갈팡질팡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요. HLB 22% 급등하는 거 말고는 그렇게 두드러진 모양새는 보여주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제약주들도요. 좀 올라가나 싶었더니 오늘도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긴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업종이 좀 많이 이제 크게 두 갈래를 구분하자면은 지금 코스닥은 IT 아니면 바이오라고 생각이 좀 돼요. 네. 최근에 HLB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죠. 거의 뭐 바닥 대비해서 4배 이상 네. 지금 한 달 안에 올라간 흐름들인데 이렇게 좀 호재가 있는 임상이 있는 바이오주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그런 한 가지의 또 투자 기류가 있고요. 또 다른 쪽으로는 그냥 별다른 호재도 없는데 그냥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방어해주니까 IT 쪽에서 이제 동반 상승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IT의 흐름이냐 아니면 개별 이슈가 주목받으면서 급등이 나오는 바이오냐 지금 코스닥은 둘 중에 한쪽으로 보시면 될 정도로 자금들이 이제 그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투자하시는 우리 투자 자금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외국인 기관들이 안 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내내 지금 중국장이 휴장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쉬니까 그 자금들이 넘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거는 예전에 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 투자하는 사람들은 중국 계속 투자하고요. 한국에 투자하는 자금들은 계속 한국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들이 이렇게 뭐 주가가 내려간다거나 그렇게 뭐 주변 상황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흐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당분간 이 흐름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바이오는 개별주 위주로, 그리고 IT는 전반적인 우상향. 그리고 그 나머지 테마들은 아무래도 좀 2, 3순위 종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수 보면서 마무리를 좀 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9월 23일부터 지금 2주 연속해서 지금 우리 증시가 코스닥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2주라는 시간이 분명히 긴 시간은 맞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국도 쉬고 뭐 명절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좀 그랬던 걸 감안하더라도 2주는 긴 시간은 맞아요. 하지만 지난 8월 달에 우리 지수가 540포인트까지 갔다가 올라온 거를 생각한다면 이 정도 쉬어가는 거는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연말에 보고 투자하신다면 여전히 저는 괜찮은 구간으로 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요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께서 램테크놀로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8,99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이 종목이요. 제가 아까 양기비 전문가님 오셨을 때 저 이 종목 잡으려고 준비했는데 아침부터 쭉 올라가고 잡을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더라고요. 문을 일찍 닫고 마감을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왔더라고요. 네, 원래 이제 정말 맛집들은 일찍 문을 그러니까요. 닫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SK 하이닉스에서 불화소소 기존에 이제 7월 달에 일본에서 수출 규제 품목 중에 하나를 국산화 성공을 했다라는 가장 따끈따끈한 그리고 가장 큰 이슈를 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안착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다른 이슈에서 상한가를 간 게 아니라 우리 국산화 성공이라는 가장 큰 메리트를 가지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와 그리고 관련 종목들의 추가 동반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그 램테크놀로지에서 공급하는 물량 자체가 7,000톤에서 SK 하이닉스의 연간 절반 이상의 물량을 확보를 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량 공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뭐 다른 기업들도 계속 국산
국산화 이제 테스트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는 이제 일본 쪽보다는 국산화에 대한 이 메리트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 국내 기업에 대한 메리트도 충분히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램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방금 전에 뭐 앵커님도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네. 너무 일찍 문을 닫아서 맞아요. 좀 아쉬웠다라고 하시는데 일단 오늘 뭐 램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관련주들 뭐 캠트로스라는 종목도 일단은 소재주들의 움직임도 오늘 좀 강했습니다. 뭐 장비주들도 움직임이 조금씩 개선이 됐지만 일단은 캠트로스 같은 경우도 오늘 강한 시세를 만들어주다 결국에는 램 테크놀로지의 강한 이제 가장 강한 이슈를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으로 대안 종목으로는 캠트로스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다음날 시초가의 움직임에서 추가 상승은 당연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량의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제 뭐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망을 하시면서 주가 안정이 됐을 때 그때 좀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요즘 시장에서는 상한가를 갔다라고 해서 뭐 다음날 무조건 추가 상승 상한가 라기보다는 뭐 손바뀜도 충분히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현대위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은요, 반대로 오늘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7.09% 하락하면서 45,2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오늘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일제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동차 요즘 좀 잘 나가나 싶었는데 네네. 좀 멈춰서는 모습을 보여줘서 좀 정리를 해야 되나라고 걱정이 또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자동차 쪽이 지금 이렇게 막 큰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 근데 요즘에 우리 시장 거래량이 많이 없잖아요. 네. 거래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테마들 보시면 뭐 정치인부터 돼지열병에다가 막 이런 거 난리치고 있는데 자동차 쪽에는 좋은 소식들이 이제 좀 나오다가 이번 달부터는 좀 줄었어요. 거기다가 최근에 중국의 어떤 자동차 기업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까지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또 보도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이 시점만 되면은 또 국정감사가 지금 다다음 주까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정감사에 또 우리 현대차가 또 매년 단골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같은 경우 좀 타격이 컸을 것 같은데 저는 어차피 자동차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자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특히 미래차에 관련된 종목들은 내년부터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 하락을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를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위아 이거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보면은 거의 뭐 2달 간격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그냥 계속 반복을 합니다. 지난 7월 달에도 급락 한번 나왔고요. 여기 이제 4월 달에도 급락 한번 주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한번 빠질 때가 된 거예요. 사이클 상으로. 그래서 이번에 저점이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다음번에 올라가는 틈을 통해서 또 수익을 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다른 자동차주와 뭐 한 가지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 회사가 지금 사업이 2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네. 자동차 영역도 있고 또 한쪽은 스마트 팩토리라는 그 사업 영역도 있어요. 그래서 기계와 자동차 두 쪽인데 자동차가 좀 부진하더라도 이 스마트 팩토리 쪽이 굉장히 유망하기 때문에 저는 주가 하락을 오히려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오.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쯤에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장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2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로비텍입니다. 매수일은 9월 24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5,900원인데 아직까지는 최고가 수익률이 0.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로비텍 오늘 그래도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장중한 때는 4,740원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장 막판에 들어서 음봉을 띄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별 시세 보면은
시장은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부터는 옆으로 그냥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는 이 종목이요, 북미 실무 협상에 관련해서 네. 단계적 비핵화를 할 경우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네, 맞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 이제 임박했습니다. 이제 네. 수혜를 받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휴일인 5일 날에 네. 내일에 이제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스톡홀름에서 만남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오늘 시간의 거래를 보신 분들은 경협주들이 다 같이 일제히 올라간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르비텍도 조금이나마 상승은 좀 보였고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북미 간에 대화하는 데서 지금까지 개성공단이라든지 어떤 뭐 전력 송전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온 적이 별로 없고요. 금강산 얘기도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거는 오로지 비핵화냐, 그리고 사석에서 나왔던 철도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북미 협상 이후에 나올 만한 이야기로는 역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돼서, 뭐 주가는 좀 횡보를 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쯤에는 괜찮은 시세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오르비텍 그대로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사조양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0월 1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2,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이요, 좀 많이 빠졌습니다. 4.24% 하락하면서 8,8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오늘 수산주요 계속해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돼지열병 네네. 관련돼서도,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손절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손절해야 돼요?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시되 전량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 네. 텐데요. 사조 오양이라는 종목을 제가 다른 종목보다 조금 더 좋다고 말씀드렸던 그 이유는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왔지만 과거의 시세에 비한다고 한다면 작년 이맘때쯤에 주가가 12,000원이었어요. 그걸 생각한다면 현재 주가는 굉장히 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주가가 이번 주 들어서 여기 이제 화요일 날 빠지고, 제가 이거 월요일 날 설명드리고 화요일 빠지고 수요일 빠지고 금요일 빠지면서 지금 이제 3일 연속으로 조정을 좀 받은 상태예요. 하지만 거래량이 별로 안 나왔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저는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제가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일단 비중은 한 절반 정도는 줄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태풍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죠? 태풍 지금 하나가 또 올라오고 있고 20호 태풍까지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태풍 때문에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 계속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돼지열병 테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비중만 조금 줄이시되 나머지 한 절반 정도의 물량은 그대로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다시 수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기배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위닉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0월 1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3,000원으로 설정해 주셨는데 최고가 수익률 7.5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29% 하락하면서 21,3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부터는 6%, 1%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때요, 월봉 보라고 하셨잖아요. 월봉이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데 우리 10월 시작하니까 또 올라가는 모습 보여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 종목을 그 크린앤사이언스 차트랑 계속해서 비교를 해드렸었어요. 맞아요. 일단은 계절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절주의 수혜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번갈아 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닉스의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N자 파동에서 눌림목,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달 말에 요 일봉에서 월봉상에서 다음 날에 10월달 봉이 생성이 되는데 이거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크린앤사이언스를 보시면 일단 삼각 수렴에서 다음 달, 그리고 이번 달의 시세가 추가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일단 계절주들의 성향들은 결국에는 이제 계절을 많이 타고, 뭐 예를 들어서 습하면은 또 제습기, 혹은 또 이제 미세먼지가 심하면은 공기청정기,
그리고 마스크 이런 식으로의 움직임에 좀 강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철저한 계절주로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일부 챙기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일단 수익을 줬을 때는 챙기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 오늘 신규 종목이 나가니까 그 신규 종목들은 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신규로 공략을 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매수가 크게 유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매수만 강하죠.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오늘은 제가 또 가지고 나온 종목이 기관 매수 그리고 외국인 매수 그리고 투신권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을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요. 일단 위닉스는 다음 주 정도의 추가 시세가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 목표가까지 23,000원대까지 추가 시세가 없을 시에는 그때는 정리를 하는 전략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1월 1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 통해서 발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정말 저랑 양귀비 전문가님은 뭔가 촉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저희 히든스탁 전에 하던 우리 MTN에서 나왔던 방송에서 이거 나왔어요. 코스메티컬 기업을 소개하면서 요게 의학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이다라고 해서 되게 관심 있게 미백? 주름?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딱 가지고 오셨습니다. 관련된 종목인가 봐요. 네, 제가 요즘 네, 웃을 일이 많이 없는데 네, 앵커님 덕분에 이렇게 또 웃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오늘 힌트를 좀 꼬아놨어요. 일단은 뭐 지금은 코스메슈티컬이 대세라는 이 힌트를 드렸지만 일단 이 회사 자체는 화장품을 많이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어떤 회사냐면 일단은 인체 조직 이식을 이제 의료기관에 납품을 하는 공급을 하는 회사고 일단 이제 코스메슈티컬이라는 거는 화장품하고 의약품을 섞은 신조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금 전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백이나 이런 재생을 돕는 일반 뭐 기초 화장품에서 뭐 다른 성분이 아니라 뭐 기본적인 성분이 아니라 일단은 이 피부를 다시 뭐 의약을 통해서 재생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하는 화장품을 요즘은 이런 식으로 많이 판매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소비자들이 정말 너무 똑똑해서 그 어플로 성분을 다 검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노화도 많이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화장품들도 많이 만들고 있고, 그리고 요즘 또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도 아토피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그런 제품을 또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인체 조직 이식제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고령화 사회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초고령화 사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까지 넘어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피부 재생이라든지 아니면은 몸이 어디가 아팠을 때 피부 조직을 내 피부처럼 똑같이 이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 정말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기업은 보통 의료기관에 이 제품을 납품을 하는데 인체 조직 성분을 근데 보통은 이제 연골이나 이런 이제 뼈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피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납품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수요 자체로 봤을 때는 외형 성장, 내형 성장이 동시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힌트로는 이 화장품하고 의약품이 대세라고는 했지만 헬스케어 쪽으로 보시면 조금 더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더욱더 궁금합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정배열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닥을 탁탁탁탁 다지고 있나 봐요. 네, 차트가 좋아요. 오, 오, 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종목을 솔직히 가지고 나올까 아니면은 정말 이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할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일단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래서 좀 이 종목을 TV 방송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일단은 이 기업에서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이제 추가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화상을 입었을 때 약국 가면은 그 뭐 메디폼 같은 네, 맞아요. 제품을 이제 피부에다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회사도 뭐 화장이라든지 다른 이제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어떤 그 제품을 피부에다가 붙이면 재생이 되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재생에 대한 기업은 단연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깜짝 놀랐었던 게 이제 보통 여자들은 하이힐을 많이 신게 되면 발에 사마귀가 많이 생기거든요. 오. 근데 안 그런가요? 저 운동화를 좋아해가지고.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제 사마귀를 피부과에서 가서 이제 냉동 치료를 하게 되는데 정말 깜짝 놀랐었던 게 이 회사가 정말 휴대용 그 냉동 의료기기를 오. 판매를 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건 솔직히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뭐 이 기업은 여러 가지 상품, 여러 가지 제품을 판매를 하면서 일단 이제 병원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업 자체가 이제 인체 조직 이식제 시장에서는 국내에서도 1위고요. 그리고 FDA 승인을 이미 그 특허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다른 뭐 R&D 연구 개발하면서 뭐 다른 이제 시장까지 진출했을 때 충분히 미국 시장, 뭐 다른 해외 시장까지 충분히 가볍게 진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외형 성장, 내형 성장을 이미 고루 갖춘 회사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은 이 종목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40살까지 살겠다고 늘 말하고 다짐하고 있는데 이 종목 놓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적분 전문의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힌트가 중간에 이렇게 많이 있었네요. 네. 보니까 엄청 많이 주셨어요. 예, 처음에는 이제 코스메티컬이라고 해서 이제 원래는 이제 뭐 제약사나 바이오 회사들이 이제 화장품 쪽 진출하는 네. 그쪽으로 이렇게 봤다가 또 이제 추세가 정배열이라는 말씀하셨고 뭐 인체 조직까지 나와가지고 후보군을 좀 많이 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코스메티컬 관련주들이 우리 시장에 한 20개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추세가 꺾인 것들을 제외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종목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차트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로는 이 시트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시트리 보면 과거에 뭐 치매 치료제 같은 걸로 알려진 그런 제약사인데요. 화장품 사업 쪽으로도 가는 종목이고 지금 8월 달 초반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약간 가다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시트리라는 종목. 제가 지금 주봉을 보고 있거든요. 이 두 번째 조건에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인체 조직 쪽으로 좀 봤을 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LNC 바이오라는 종목이 이 종목이 처음 상장할 때 그 인체 조직 1등 기업이라는 타이틀로 굉장히 좀 흥행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주봉 차트를 보시면 지난주까지는 조정을 받았지만 이번 주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추세가 좀 돌려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종목이 공모가가 24,000원인데 지금 공모가보다 약간 좀 아래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고 생각돼서
아까 봤던 시트리랑 LNC 바이오랑 두 종목 중에 하나일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양기비 전문가님 이번 시즌에 또 신규 상장주를 좀 가지고 오셔가지고 신규 상장주 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종목이라고 하셔서 저는 한번 LNC 바이오로 한번 걸어보고 세 번째 힌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 그 앞에 정직한이라고 들어있어요. 왜 정직하다고 써주셨어요? 차근차근 이렇게 들어요? 요즘 수급들을 보면 너무 좀 장난스러운 수급들이 이제 휩쓸어 수급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요즘 시장이 아무래도 좀 불안하다 보니까 오늘 들어왔던 수급이 내일 빠질 수도 있고 오늘 들어오지 않은 수급이 내일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투자 포인트의 타겟을 수급도 그리고 실적도 그리고 이 기업의 성장성을 고루 갖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일단은 적풍 전문가님이 또 좋은 종목을 두 종목을 또 유출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종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문자 이 종목이다 생각하는 분들은 또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서는 시트리 그리고 LNC 바이오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안에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종목줄이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적풍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거 수요일에 기사가 나왔던 그거 맞나요? 아닌가요? 글쎄요, 맞을까요, 그게? 네, 요즘에 좀 뭘까요? 많이 나왔던 건데 이게 좀 이렇게 눈에 좀 띄더라고요. 네. 일단 이제 요즘에 한일 관계가 많이 안 좋은 거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 경쟁력이 굉장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세계도 인류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제 한일 관계가 그렇지만 그래도 회사의 사활을 위해서는 한국 제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기분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에서도 이미 일본에 수출을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SK 쪽에서도 일본 쪽에 이제 수출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IT 쪽에서는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인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이 화이트리스트 문제도 물론 있지만 정치적인 부분으로는 아직까지도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기업들 간에는 그래도 조금씩 이게 소통이 좀 뚫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업종이 이쪽 분야가 제가 알기로 내년에 일본의 기업들이 이 분야에만 무려 30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고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사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 하시는지 아실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도 한번 튀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업종 계속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합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적풍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면 연기금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지금 좀 저가에 내려가 있다 이런 뜻 아닐까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판단했을 때 지금이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샀겠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 국민연금을 보셔야 되는 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 게 여러분들 올해 7월 달에 증시 막 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8월 초까지 급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진짜 어려웠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저만 어려웠던 거 아니죠? 다들 어려우셨을 텐데 그때도 우리 국민연금은 수익을 냈어요. 플러스가 나왔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국민연금이 선택했던 기업들의 어떤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고 덜 빠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하락장이 나올 때마다 그런 부분이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도 최근에 국민연금이 지분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리는 종목을 계속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이 나중에 빛을 봅니다. 국민연금이 여러분들처럼 막 오늘 아침에 샀다 밤에 파는 단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분을 늘렸다는 거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보겠다는 거고 그 이상까지도 전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지분이 늘었다는 것과 최근에 한일 관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걸 돌파를 해서 일본의 수출을 성공한 그 관련 업종에 해당되는 종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기비 전문가님 뭘까요? 약간 범위가 좀 넓긴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 한일 관계 악화에도 일본 수출 성공을 봤을 때, 일단 삼성전자를 저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지금 또 실적을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삼성전자를 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그 5G 계약을 또 체결했는데 여기에서 또 5G로 넘어갔을 때는 또 우리넷이라는 기업이 추가적인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지분 자체가 뭐 연기금도 계속 매수 물량을 늘리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뭐 모든 국민이라면 삼성전자 아예 안 좋아라고 뭐 이야기할 국민은 정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도 국산화에 대한 이 열정이 굉장히 대단했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도 불구하고 이제 또 일본 또 올림픽 진행하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5G 쪽으로 계약을 또 따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삼성전자 다시 한번 일을 좀 낼 것 같은데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증시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오늘 1%대 이상까지 반등을 했었던 오늘장이었었고, 일단 삼성전자는 첫 번째 종목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넷이라는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넷 같은 경우는 연기금 매수가 확대가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넷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연구원들이 나와서 이 회사를 차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5G 쪽으로 삼성전자와 연관된 기업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넷이 가장 유력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저는 우리넷의 5G 테마주 중에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좀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그리고 우리넷 정도로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적풍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수급도 좋고 실적도 대박이 날 전망이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우리가 가져가면 분명 연기금과 함께 외국인과 함께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제가 수급을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를 했는데 주가는 오늘 괜찮은 흐름을 보였어요. 최근에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 증권사들의 리포트들이 이렇게 자주 나오고 있는데, 그 자주 나오고 있는 그것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제 뭐 목표 주가 자체를 거의 지금까지 나왔던 적이 없었던 신고가를 제시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지금 주가가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역대급의 신고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실적도 매년 성장하고 있고 이 시장도 굉장히 좋아진다는 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내용 드리자면 이 종목은 통신 장비 업종입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 업종에 대해서 요즘에 좋은 소식들은 나오는데 막상 종목들을 뭘 살지 몰라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선택한 이 종목을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수급도 괜찮고 오늘 최근에 주가 흐름도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종목을 알게 되시면은 그제서야 와 이거 괜찮네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아직도 살 수 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추리해서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했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양기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더욱더 궁금한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LNC 바이오가 정답이었습니다. 저희 적풍 전문가님께서 맞춰주셨네요. 네,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 종목 LNC 바이오 맞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재생 의료 산업의 최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점유율 1위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이제 사람이 아프면 약이 필요하지만 또 노화가 진행됐을 때 그리고 이제 몸이 어딘가 불편할 때 피부 조직을 이식을 하는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고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환자 같은 경우는 또 피부 조직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생의료 시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이제 임상 결과를 기다리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금처럼만 하더라도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은 앞으로도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마냥 임상을 기다리기보다는 이 기업은 매출을 통해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그리고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 종목을 처음 접근을 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뭐 정형외과라든지 뭐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이런 이제 병원에다가 납품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병원하고는 일단 또 계약 체결했을 때 뭐 단기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이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 기관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다가 오늘장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크게 유입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좀 아쉽지만 일단은 뭐 오늘만 날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주가 수급도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 기업은요, 뭐 제약바이오가 안 움직인다라고 해서 안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뭐 제약바이오의 성격보다는 헬스케어 쪽의 성격 그리고 이제 재생시장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쪽으로 너무 제약바이오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는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지 정도만 확인을 추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계약을 어딘가 했죠. 병원에 했죠. 병원에 납품을 하고 또 해외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 이제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회사에 돈이 있으면서 부채는 아직. 이게 이제 부채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여기에 조금 더 추가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일단은 뭐 부채가 많다라고 해서 그 기업이 아예 안 좋은 기업이다라고 할 수도 없고 부채가 늘어날수록 거기에 대한 뭐 신사업이 확장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부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이제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일에서 충분히 매출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도 제가 주봉상에 이제 정배열 바닥 형성 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배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역배열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정배열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구간이 정배열입니다. 이 구간이 역배열이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이제 정배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접근을 하실 때 내일장 시초가 이하로 공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28,000원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21,000원에 대한 손절가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LNC 바이오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2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적풍 전문가님. 네. 오늘 사실 저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사실 이 5G 업종에 네. 평소에 관심이 있던 분들이 아니면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어. 이쪽을 이제 많이 거래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보니까 거의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여기 진행하시는 분들 그렇고 아예 그냥 감도 못 잡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가 제가 꼭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최근에 이제 9월 달이 끝나고 이제 회계 기준상 4분기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3분기가 끝났죠. 그럼 이제 그 실적이 나올 텐데 과연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은 이 실적 시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으로 실적 시즌도 좋고 내년까지 성장할 수 있는 종목으로 잘 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들을 맞추신 분은 비록 없었고 지금 감도 못 잡고 계시겠지만 오늘 공개 방송을 통해서 그 부분 제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풍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주 월요일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계배 전문가님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항상 우리 시장은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장이 좋게 올라갔나 아니면은 또 불안하게 빠졌나 이거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장 같은 경우는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 기대를 가지고 반발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미증시 변화에 주목을 하시면서 다음 주 국내 증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오늘 시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발언,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이라든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바닥주에서 시총액이 한 600억 미만 한 580억 정도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급등을 합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실 때 항상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종목 매수하시기 전에 시총액을 항상 확인을 하시고 규모가 작은 종목들 왜 올라가는지 그 이유를 꼭 찾으시면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가장 안전한 종목들을 이제 방송에서 많이 드리니까 그 종목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적풍 전문가님 어떠세요? 우리가 주말 사이에는 북미 실무 협상이 있고요. 또 10월 10일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올 만한 내용들이 사실 그게 가장 메인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외국인 기관들도 사실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팔았던 거예요. 하지만 다음 주에 하나씩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관 수급도 외국인 들어오게 되고 시장도 다시 이제 활기를 띠게 될 텐데 아마 이번 주 지난주에 명절 이후로 시장이 많이 좀 조정받으면서 좀 이렇게 지쳤던 분들이 최근 들어서 좀 잘 갈 수 있는 종목들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매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오히려 저는 강세장을 봐도 될 정도로 저는 긍정적인 장을 예상을 하고 이번 주말에 일단 1차로 나올 만한 내용들이 일요일 날 나오겠죠. 이르면 토요일 날 이제 북미 협상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실무진 협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빅 이벤트는 그 이후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이나 혹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북한 김정은의 방한 같은 것들이 진짜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결과가 잘 안 좋게 나오더라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중 협상. 역시 오늘 이례적으로 중국에서 발표를 했죠. 이번 회담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감 때문에 다음 주는 저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단기적인 테마를 보시는 분들한테 또 드리고 싶은 말씀드린데요.
요즘에는 어떠한 테마를 보실 때는 대장주,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많이 가는 성향들이 보입니다. 좀 약한 종목들의 경우는 접근 안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테마 업종 종목 가입하시는 분들은 대장주 선점이 중요하다는 부분도 끝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네, 적풍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양기비 전문가님 그리고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